안녕하세요. 러버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리딩을 할 거예요.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나 내가 지금 포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는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뽑으시는 카드인데요. 제가 저번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리딩 주제랑 좀 리딩이랑 방향이 다르게 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카드를 뽑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로 뽑긴 뽑지만 리딩을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약간 좀 카드만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리딩을 하더라도 그 카드 상황에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저도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 분이 약간 좀 3000% 빠진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항상 주제와 리딩을 맞춰서 들으시는 건 맞지만 그 리딩 안에 저는 거의 결론을 짓진 않고 상황이나 그 사람 성향을 위주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듣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길이 보여요. 결론이 나와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돌아가는 그 리딩을 내 상황에 맞게끔 잘 접목해서 들으시면요. 분명히 답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뭔가 주제랑 조금 엉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저도 제가 카드를 뭐가 나올지를 모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카드를 1번부터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랄게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1번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조금 꼬이네요. 주말 내내 조금 피곤해가지고. 타로 카드를 먼저 뽑고 오라클 카드 오픈을 할게요.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가 안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펼칠게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1번 카드를 펼쳐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사실 그분하고 관계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겉으로 직면해 있을 때, 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겉궁합 정도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잘 맞고 궁합도 되게 좋아 보이고 저 둘이 참 부부가 결혼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봤을 때는 이거를 꼭 100%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주제 자체가 부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1번을 뽑으신 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부분인지를 한번 암장을 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 1번을 뽑으신 분의 현재 상태는 그분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암장을 한번 뽑아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로를 들으실 때 주제도 주제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들으셔야 돼요. 꼭 그게 포인트예요. 주제에 동떨어진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설명에 들어갈게요. 두 분의 관계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근데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 지내고 있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가까운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한 분의 집중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두 분의 관계가 빵 터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여자분의 스트레스인지 남자분 상대방분 여자 남자로 그냥 그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의 그 상대방분의 스트레스인지를 봤더니 제가 볼 때는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조만간 좀 한 번 정도 터질 거다라고 지금 제가 볼 땐 보여져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우리 여자분, 그러니까 1번을 뽑으신 분한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맞춰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밖에 안 보이시죠? 겉으로는 우리 그 1번을 뽑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동안 너무 잘하고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완벽한 커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 관계는. 근데 사실은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분은 알게 모르게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좀 친해지려면 뭔가 이런 속 깊은 내면의 나에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약간 1번을 뽑으신 분들은 뭔가 조건에 의해서 조건 만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다 드러내지 않은 겉으로 조금 약간 굉장히 포장해서 만남을 유지해왔던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흘러왔지만 그러니까 예의를 너무 지켰다고 봐야죠. 너무 예의를 지키고 너무 선을 지키고 너무 서로를 배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이성적인 부분, 서로 좀 젠틀한 아니면 서로 좀 예의를 갖춘 부분에 의해서 만남을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서서히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1번을 뽑으신 분은 이렇게 지내니까 오히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번을 뽑으신 분은. 왜냐면 나한테 상대편이 예의를 지켜주고 나 또한 이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가는 이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너무 깔끔하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는 게 1번 분한테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근데 1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버거워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너한테 좀 기대고 싶은 모습, 내가 무너지는 모습,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내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을 너한테 표현하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거를 안고 가야 하니 표현을 못하니 이게 만약에 참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래? 안 그랬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이러지? 누구 여자 생겼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근데 사실은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분은 1번인을 뽑으신 우리 1번 분이 보시는 이미지랑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1번 뽑으신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감추고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걸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고 싶었지만 1번을 뽑으신 분한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면 자기가 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숨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굉장히 자기 엄청 괜찮은 남자, 점잖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만 보여지려고 계속 포장을 해왔던 게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1번 분이 조금 이제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실망을 엄청 많이 해서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밑으로 확 가라앉는 다운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본인이. 이런 면이 있었어? 의외네.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면이 뭐냐면 너무 내가 평소에 알고 알아왔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고 너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약간 멘붕이 올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면이 아니거든요. 되게 좋은 면인데 1번을 뽑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탈이 나가죠. 이걸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사실은 굉장히 대인관,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밖으로 나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역마살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어울리는 거, 모임 뭐 이런 걸 엄청 활발하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1번을 뽑으신 분한테만 유독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왔단 말이죠. 왜냐면 1번 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이중적인 생활은 다른 친구 만남이나 뭐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굉장히 사회생활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고. 하지만 1번 뽑으신 분이 그런 성향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아마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을 뽑으신 분은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투진 않아요. 네, 1번 뽑으시면 그냥 당황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는데 다투진 않아요. 싸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내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진실된 모습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뽑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에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갑자기 알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는 사실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은 그 상대방 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새로 알아간다라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분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루즈한 관계에서는 갑자기 180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또 다른 관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두 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포기를 하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1번 분은 이 분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다른 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인생이 또 한 번 다시 좀 즐거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거나 바람둥이거나 자기 일을 안 하는 뭐 정말 그런 남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활발한, 원래 외향적인 사람인데 너무 내성적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1번 분한테 이성적이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성도 풍부하고 감성적인 분에다가 굉장히 자기 노는 거, 일하는 만큼 노는 것도 굉장히 즐길 줄 아는 그런 굉장히 위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포기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지 않으셔도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알아간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의 효과를 본다라는 약간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켠으로는 참 안 됐다. 이거를 내 앞에서 감추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분하고 관계가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1번을 뽑으신 분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조언 카드. 1번을 뽑으신 분에게만,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언 카드인데요.
100%는 없다. 반은 버리고 반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네,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으니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갖고 싶을 때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분하고 반반 조율을 하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반반 조율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달렸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도전을 해서 내가 선택한 그 부분을 살아봐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봐야지만이 안다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언을 봤을 때는 우리 1번을 뽑으신 분은 이미 본인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만 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길은 본인이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해라. 제가 볼 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조언 카드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도전을 해봐야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카드에 있어가지고 한 단편만을 놓고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방면의 해석은 제가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은 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의 다른 모습이 나쁜 모습은 아니다. 혹시 나쁜 남자일까요? 라는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언 카드로 봤을 때는 경험을 해보라는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너의 선택에 달렸다. 네가 선택하고 너가 그 선택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보면 너는 이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고 나와요. 자격이. 네. 그리고 금방 그 답을 아실 거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네. 그래서 얻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경험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1번 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카드. 내가 2번 카드 볼게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솔직히 지금 그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지, 이거는 포기를 해서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카드를 봤을 때. 근데 또 요것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번호가 없는 카드예요. 그쵸? 공백의 카드가 2장이 나왔기 때문에 암장은 지금 1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포기가 없어요. 이분은 포기란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내가 시작했는데 끝도 내가 내야지. 나한테 포기란 없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나는 달릴 거야. 약간 요런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자라면 굉장히 추진력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괜찮으신 여자분이신 거죠. 너무 멋있는 거야. 남자들이 볼 때. 여잔데 너무 멋있어. 잔다르크 형이야.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전사 느낌, 잔다르크. 책임감. 여잔데 막 책임감 카드가 떴어. 이거는 남자분들이 뽑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자분이 뽑으신 카드로 해석한다면 여자분은 남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성향은 다 갖춘 거예요.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자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추진력이며 대시며 리드며 어떤 부분이든 성향 자체도 너무 100% 긍정적이 아니야. 여자 같은 성격이 아니야. 나 여자예요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여자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뭐 그걸 못하겠어? 야, 꼭 뭐 남자만 뭐 이렇게 하는 법 있어? 뭐 여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프로포즈를 할 때 왜 꼭 남자만 프로포즈 해야 돼요?
전 제가 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이벤트 그거를 만들어서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먼저 프로포즈를 그냥 남자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남자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울 정도로. 그런 여자 너무 매력 있죠.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매력 있어 하는 여자 분의 성격 중에 하나예요. 정말 특이한 성향이죠.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시고, 이 2번 카드의 내용이 제 얘기 같아요 하시는 분은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여자분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남자분이시다 하면은,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이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멋있어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외모며 뭐 사회성이며 성격이며 추진력이며, 뭐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예, 뭐 하나 딱 결정하면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산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좀 역마살이 있다라는 것 뿐인데, 그것 빼고는 뭐든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달리면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라서 멈춤이 없어요, 이런 성향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의 2번을 뽑으신 분은 절대 포기를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아니시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지금 성향 설명이 들어갔어요. 또 2번을 뽑았는데 왜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건 안 나오고 이상한 왜 성격 설명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러버타로는 심리 상태 위주로 그 사람의 성향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제 성향 설명이나 상황 설명 위주로 해드리면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포기란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하나 저지르면 내가 정말 저지른 만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자기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긍정적이에요. 좋아질 거야. 아니 좋아. 왜? 나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좋은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은 이건 내가 시작했는데 당연히 난데 내가 나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안 돼도 되게 해야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잘 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강하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자기 기준대로 딱 밀고 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2번을 뽑으신 분의 성향은 정말 너무 완벽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은 이게 만약에 나 자신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으신 분이고, 2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을 생각하고 뽑았는데 이게 상대방 성향 같다 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고 하시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암장이 길게 안 나오고 한 사람을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한테 해당이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2번 뽑으신 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은, 사람을 떠나서 이 현재 상황은 절대 포기가 없다라고 나와요.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리딩에는 사실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리딩에는 이걸 사람으로 리딩을 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그냥 상황으로만 놓고 리딩을 한다면 이 상황은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다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 자체도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키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현재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2번 카드, 2번 분을 뽑으신 분한테, 그 당사자한테만 해당되는 조언 카드를 제가 뽑아볼 거예요. 예, 한 걸음씩 걸음 한 걸음씩 나 2번을 뽑으신 분에게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언 카드로서는 지금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여라. 내 스스로가 나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키워라도 되지만, 나는 그런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움직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이런 매력 발산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를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면
내 절제,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마음, 마인드 컨트롤, 나 스스로가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도 된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절제의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그러면 내가 움직였을 때 나의 매력과 내 마음의 이런 온화, 그러니까 평온함을 찾으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너무 많이 긍정적인 카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실 거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 놓고 본다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땐 포기란 없다. 이런 성향들이 강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생각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느낌도 나오시고요. 이제 상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번 뽑으신 분들은 그 사람과 나의 그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지금 생각하고 뽑으신 그분하고의 관계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상황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상황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인물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은 상황적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포기를 안 하게 된다. 그리고 2번을 뽑으신 분의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은 전부 내가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그냥 내가 안 하는 거지. 안 했으면 안 했지.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시고요. 2번을 뽑으신 분에게 2번을 뽑으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당사자한테 해당되는 당사자분한테만 해당되는 조언 카드로는 움직여라. 움직여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매력을 발산을 하면서 지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매력 발산도 가능하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나 자신을 좀 안정시켜라. 뭐 기도해라. 뭐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라.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해라 하면서 나 절제, 나의 마음을 좀 컨트롤해라 라는 요런 느낌이 나왔어요. 좀 안정적으로 지내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음만 좀 안정적으로 지내시면 2번을 뽑으신 분은 상황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요. 키는 본인이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 자기 절제, 자기 그런 신앙생활이나 뭔가 기도 아니면 명상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자기 스스로한테 내 스스로가 답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기란 단어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2번 뽑으신 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3번을 뽑으신 분은 그동안 좀 되게 지금까지도 난 너무 행복해지고 싶다. 이제 이 힘든 상황을 정말 벗어나고 싶다. 죽도록 힘들다. 나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을 향해 가기까지가 또 너무 길이 먼 거죠. 너무 길이 멀기도 하지만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계속 나는 이 생활이 나한테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느낌이 나왔는지를 암장을 뽑아서 좀 볼게요. 이게 왠지 3번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는 다른 카드들은 내가 얼마든지 벗어나려고 하면 내 자신에 달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카드는 내가 벗어나려고 내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더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포기를 못 하는 거. 이건 포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는 포기랑 단어랑 말이 안 맞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뭔가 억지로 좀 누군가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뭐냐면 좀 넘어야 될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쨌든 내가 포기를 하든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느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면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지금 너무 버거워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예요, 지금. 그 한계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카드가? 뭐죠? 갈 수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내가 막 달려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포기를 할 수 있어. 3번 분은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육체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맞고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지금 상의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상의 끝에 충분히 해답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내가 포기해야 할까요?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3번 뽑으신 분은 포기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져요.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힘들었던 내가 지내왔던 이 포기하고 싶었던 벗어나고 싶었던 이런 상황들이 쭉 지나서 다시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가까운 미래에는 조금씩 좋아진대요.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힘들었던 이런 상황들이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상황들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서 점점 편안해진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부분이 좀 편안해지면서 아마 누구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의논할 상대가 생긴다던가 누군가한테 이 부분을 어차피 너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할 거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아마 그 부분으로 조금 안정이 돼가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안정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요런 느낌의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포기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못하게 된다라는 건 부정적인 못함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 만나라.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냥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뭔가 이 상황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평안을 찾게 된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3번 분은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씩 해결의 문이 보이고요.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갈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해답지를 주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분하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정신적인 도움이나 육체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번을 뽑으신 분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또 조언 카드를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역사. 자신의 이건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배운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본인이 겪었잖아요. 나의 과거를 겪었잖아. 겪으면서 조금씩 이 시간을 조금 잠깐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 보면 이런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인해서 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온대요.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온대요.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도 오고 그때 가서 움직여라.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회가 어떤 기회? 내가 겪어왔던, 내가 지나왔던 이런 인생의 나의 시간들, 이 힘들었던, 슬펐던, 괴로웠던 시간들을 다 내 인생의 경험과 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대요. 이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다시 바꾸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3번 카드도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제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나 자신에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힘듦의 시간이다. 약간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3번 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계속 정신없이 리딩을 하다 보면 제가 정신이 쏙 빠져 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확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이 리딩을 합니다. 조금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해도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뽑으신 분들. 아이고, 왜 또 공백의 카드가 2장이 나왔을까? 4번은 뭘까요? 4번을 뽑으신 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밀고 나가려다가 포기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안 돼, 포기 못해, 끝까지 할 거야 이랬다가 며칠 지나면 그만 결론을 봐야 되나? 잘라내야 되나? 칼로 베버릴까? 막 이런 느낌도 나고. 네, 이 칼로 나무죠. 통나무 칼로 확 베면은 이 날이 엄청 좀 이렇게 날서 보이잖아요. 이 칼 자체가 한 번에 베면은 그냥 휙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청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에게. 하지만 나는 답을 못 찾겠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한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큰 결단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온니 혼자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 온니.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 고민이 심각한 고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피부로.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남들은 엄청 방방방방 떠야 되는 상황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어떻게 남들이 보면 되게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이 보면 되게 느긋해 보이기도. 쟤 뭐지? 막 이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막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하지만 나는 너무 천진난만한 거야 지금. 급하지가 않아. 급한데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아마 남자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웬일로 오늘따라 이렇게 남자 카드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4번을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내가 어떤 한 여자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짝사랑했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자분을 놓고 지금 이 사람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잡아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라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엄청 철딱서니가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볼 땐 굉장히 철이 들었어요, 4번 분은. 그래서 이 4번을 뽑으신 분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보면 되게 신사잖아요. 젠틀맨이잖아요. 되게 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외면에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하는 짓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가볍고 아무 걱정 억거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 신사해요. 엄청 신사고 생각이 깊단 말이죠.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그 플랜이 엄청난 욕심이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4번을 뽑으신 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를 안 하고 있다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고 난 꼭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런 집을 살 거야. 뭐 집 이렇게 뭐 2층 집에 뭐 단독 주택에 막 마당이 막 엄청 있고 뭐 몇 평에다가 몇 층짜리 집을 지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여자와 나의 아내와 뭐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이런 약간 나한테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니까 약간 이런 공백의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꿈인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카드가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결과를 바랄 수가 없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걸 해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랑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팔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연애를 할 팔자는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좋은 미래, 나의 그런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돈을 벌고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행복한 나의 집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예쁜 아내를 얻고 싶다라는 이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나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나 저런 여자, 저런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예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거에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엽네요, 4번 카드는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좀 귀여운 느낌의 스토리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볼 땐 보여지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이게 큰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이 아니에요, 지금 4번 뽑으신 분이.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퍼센티지가 더 크기 때문에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4번을 뽑으신 분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 카드, 제가 4번을 뽑으신 분에게,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나에 대한 신념을 가져라. 신념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좀 다르게 보시래요. 다르게 보시면 다르게 보면서 나의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하듯이 봉사하는 느낌으로 봉사하는 기분으로 나의 좋은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래요. 이게 그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왜냐면 아까 4번 카드 제가 봤잖아요. 여기 번호 없는 카드 2장 나고 이 2장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도 가졌지만 엄청 에너지가 엄청 좋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왜냐면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라던가 모든 게 다 미숙해요. 그리고 종이로 따지면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지. 스케치도 안 돼 있는 백지. 그럼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백지에다가 스케치를 하면 어떤 스케치를 하던 내가 그리기 나름인 거잖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리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딱 그 시기가 오신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인생을 잘 살면 나의 신념을 갖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신념대로 나의 기본적인 근석이겠죠. 근성, 태생 뭐 이런 걸 따지시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가성보다는 뭔가 좋은 에너지에 대한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하시래요. 포용을 하셔야 된대요. 4번 뽑으신 분은.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도 다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결국엔 나한테 다시 재산으로 돌아온대요. 내가 모든 걸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지식이라던가 짧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라던가 뭐 물론 모든 게 다 짧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런 것들을 좀 장점화 시켜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나에게 다시 좋은 재산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게 돈이나 이런 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재산으로. 제가 볼 때 인성이 굉장히 잘 갖춰지신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엄청 밝은 에너지가 지금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밝은 에너지를 좀 더 좋은 곳에 발산을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나중엔 결국엔 인덕이나 인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으로 재산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4번을 뽑으신 분도 오늘 카드가 조금 더 거의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이게 굉장히 결국에는 리딩이 전체적으로 다 포기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 움직여라 라는 느낌의 카드가 거의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저 오늘 되게 리딩하면서 좀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4번을 뽑으신 분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지금 나오세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나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4번 카드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안 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워낙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가지고 긍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해볼만 한 거죠. 해볼만 해. 실패란 없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나 자신에 대한 내 신념대로 움직이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에너지와 좋은 그런 나의 기술이나 좋은 에너지들을 좋은 쪽에 발산을 좀 시켜라. 이게 곧 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인재,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곳에 나의 좋은 에너지를 써라. 그럼 결국엔 대가성 없이 써라. 대신 대가성 없이 쓰다 보면 결국엔 나에게 다시 재산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4번을 뽑으신 분도 열심히 좋은 인생을 잘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4번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은 원래는 이게 좀 애정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찍었는데요. 리딩이 거의 애정운 쪽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찍기로 하고서 제가 영상을 열어서 카드를 폈는데 카드가 이상하게 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애정운 위주의 카드가 아니어서 이게 좀 들으실 때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요거 잘 상황에 맞춰서 접목해서 들어주세요. 또 리딩 제목이랑 리딩이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